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후 들면서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4.5도, 안동이 2.2도 등 영하 2.7도에서 영상 6.8도로 평년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낮았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20도, 대구 22도 등 17도에서 23도까지 오르며 평년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북대학교 한 학부 교수들이 학생 실습비로 실습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매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에 제출하는 구매 명세서를 가짜로 만들었다는 증언이 나와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문구업체가 경북대 아동학부에 전달한 물품 대금 청구서입니다. 캠코더와 컴퓨터 모니터, 음성 기록기, 사무용 가구를 샀다고 돼 있습니다. 문구업체가 문구와 관련 없는 전자제품이나 가구를 납품한 것도 이상한데 학부에서 학교에 제출한 품위서에는 이 목록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급한 실험 실습 재료비로는 이 물품을 살 수 없다 보니 실습용 재료를 산 것처럼 품위서를 조작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캠코더, 모니터, 보이스 레코더, 가구 이런 것들은 자산 취득비로 사야 되는 성격들이에요. 실험 실습 재료비로는 사서는 안 된다. 제출을 못합니다. 네. 아동 심리 상담과 심리 치료에 관한 책 25권을 54만 원에 샀다고 학교에 품위서를 올렸습니다. 실제로는 54만 원짜리 기타를 사는 데 썼고 프린터 토너와 복사용지 구입비 29만 9천 원은 냉장고를 사는 데 썼다고 말합니다. 실험 실습과 연관이 없어서 실험 실습 재료비로 살 수 없는 것들이지만 교수의 요구나 지시에 의해 품위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습에 관련된 재료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은 어차피 나온 돈을 써야 되니까. 네, 1년에 그 기한이 지나면 소멸이 되니까요. 반납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처럼 품위서를 조작해 목적에도 안 맞는 엉뚱한 물건을 사는 일이 관행처럼 오랜 기간 이어져 오고 있고 교수들이 그 역할을 조교에게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지시를 하셔서 저는 그 인수인계 받을 때도 그렇게 들었고 지시하신 교수님들한테도 그렇게 들었고. 교수들은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교수들이 이제 조 교수님이 그거를 이제 사주거든요. 품위를 바꿔서 올리는 줄을 몰랐었어요. 본문이 알았어요. 학교가 아동학부에 지급하는 실험 실습 재료비는 한 해 3천만 원 가량으로 학생들이 낸 학비로 충당합니다. 경북대 본부가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감사를 벌였지만 언제부터 얼마나 이런 불법이 있었고 교수가 지시했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북대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여겨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구매 품목을 허위로 작성해 재료비를 타내는 일이 다른 학과에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역 상장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지만 순이익은 크게 줄었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 사무소가 지난해 12월 결산법인 103개 가운데 94개사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5%, 16.1%로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25.4% 줄었습니다. 순이익이 준 이유는 법인세와 금리가 올랐고 새 외부 감사법이 도입되면서 비용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난 업종은 철강과 기계, 전기, 가스업 등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63곳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줄었는데 반도체 업종의 수출 부진이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에 들어간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21명이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영주 판타시온 리조트 건설사인 ENC 종합건설의 박찬성 대표가 8,8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해 경북에서는 사업주 18명이 11억 4천여만 원을, 대구는 사업주 3명이 1억 4천여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최근 3년 사이 2차례 이상 유죄 확정을 받고 1년 사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로 앞으로 3년간 공개됩니다. 대구 달서구로 이전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오늘 정식 개원했습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문을 여는 새 병원은 지하 5층, 지상 20층 건물에 1,040여 개 병상과 로봇 수술 시스템을 갖추고 중증 질환과 고난도 질환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문시장 앞 기존 병원도 23개 진료과를 운영하는 2차 병원인 대구 동산병원으로 다시 개원했습니다. 당정청이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 대상은 2만 3천여 명으로 78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고등학교 2, 3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2020년엔 최대 500억 원, 도내 전체 고교가 대상이 되는 2021년엔 750억 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폭행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 대해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대구시 남구 한 식당에서 알고 지내던 46살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